두 번째 시간인데 3, 4월 과정에 다음 주부터는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것만. 다음 주부터는 여기 두꺼운 책 요거 가져올 필요 없어요. 요건 집에서 베개.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잠 안 올 때 이거 보면 금방 잠이 온다. 결혼책 봐도 잠이 안 온다. 그럼 뭐야? 공법. 그럼 바로 잠이 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요것만 1년 동안 요것만 앞으로 남은 요것만 계속 해야 돼요. 요거 다 알고 간다. 그럼 떨어져요. 다 알고 가면. 요거 다 알고 가면 민법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떨어진다고. 요것만 계속 반복해서 요거 한 70 내지 80% 알고 가도 60점 맞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요거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자, 이제 같이 가격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가격 이론은 페이지 수는 필요 없는데 요거 페이지 수 우리 페이지 수하고 다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 이론이 있는데요. 가격 형성 올려놨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거 이제 가격 이론인데 가치와 가격을 비교할게요. 이제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가치와 가격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자, 우리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고 썼는데 근데 사실은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가격이 익숙하지 가치에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가격이 뭐가 가격이냐면 이제 가격하고 가치를 비교할 건데 가격은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물건 사면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라고. 그러면 이 부동산 내가 살 때 10억 지불했다. 10억. 그 10억이 가격이야.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금액을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이 말은 이 가격은 10억이다, 20억이다, 3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체적이죠. 그럼 요거 사러 갑니다. 분필. 그럼 요거 1,000원이다. 구체적이잖아요. 그럼 요거 사러 갈 때 여러분이 가든 제가 가든 무조건 1,000원입니다. 객관적이죠. 가격은 현재 값처럼 느껴져요. 가격은 가격값입니다. 가격은 지금 결정됐다. 내가 10억을 지불했다. 1,000원을 지불했다. 그럼 바로 지불하는 순간 가격가 돼요. 그럼 가격은 가격값입니다. 이 가치와 가격 두 개를 비교할 때 그럼 가격만 알면 돼요. 가격만 알고 가치는 정반대로 하면 돼요. 봐요? 가격은 가격값, 가치는 현재값 그랬잖아요. 가격은 하나밖에 없다. 가치는 여러 개 있다.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만 알면 가치는 알게 된다고. 그러면 이 구체적인 반대가 뭐예요? 추상적. 객관적인 반대요? 주관적. 그럼 되잖아요. 둘 다 외워서 헷갈리지 말고 하나만 외우시면 된다고. 가격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을 해요. 변동하는데 특정 시점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오늘 이 분필의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럼 내일 되면 1,200원이 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얼마요? 1,000원. 딱 하나밖에 없나요? 특정 시점 하나밖에 없다. 그럼 가치는 뭔데? 가치는 쓸모야, 쓸모. 쓸모를 가치라고 그래요. 저 가치 없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잖아요. 이제 가치가 쓸모. 그러면 이 가치는 장래에 기대는 편익의 현재 가치가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래 미래에 기대되는 이 물건이 쓸모가 있다. 쓸모가 있는데 이 물건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는 소리야. 그걸 장래에 대한 편익이라고 해. 그게 지금 시점에서 느끼는 가치. 장래에 대한 편익이 괜찮지.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가치는 이 건물의 쓸모는 이 건물이 나에게 미래에 장래에 어떤 이익을 갖다 줄 것이다. 그걸 현재 시점에 측정했다. 이걸 가치라고 그래. 좀 어렵잖아요. 가치는 현재 가치, 현재 값입니다. 그럼 가치가 뭐야? 쓸모. 쓸모가 뭐야? 가치. 가치가 뭐야? 쓸모. 그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잡힌다고. 매우 추상적이야. 그래서 가치가 효용, 쓸모라 그러는데 추상적이죠. 그다음에 이 분필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저는 이 분필이 매우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소중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치가 주관적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아파트 살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살면 답답해요. 제가 아파트 좀 살아봤는데 너무 답답해서 저는 아파트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느끼는 쓸모는 저는 많이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편리함은 좀 있어요. 편리함이 있는데 그 편리함보다는 답답함이 더 커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아파트 살지 않고 단독주택에 살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살면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훨씬 더 답답함이 없고 좀 편하네요. 그래서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여름에는 참외도 거기다 심어 먹고 오이도 따 먹고 그렇게 합니다. 가지도 따 먹고 고추도 따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아파트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가치를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가치를 많이 못 느낀다는 거야. 그 가치는 사람마다 갖다 다르다? 다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가치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아파트 뭐에 관심이 있을까? 그렇지.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가치는 주관적이다. 현재값이고
아까 가치가 여러 개 있다고 봤잖아요. 가치는 시장 가치, 교환 가치, 보상 가치, 사용 가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요거 그냥 그대로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옳은 말 만들면 이렇게 나오면 되고 틀린 말 만들려면 가격은 현재 값이다. 이런 식으로. 가격은 여러 개다. 이렇게 된다고. 이걸 반대로 하면 틀린 말 만드는 거고 이거 그대로 놔야 되면 옳은 말 되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설명이 요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물건의 쓸모가 높아져요. 쓸모가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말 아닌데. 그러면 어떤 물건이 가치가 없으면 가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으면 가격이 없는 거야. 쓸모가 없으면 가격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란 것은 가치를 쓸모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거야. 화폐액으로. 그러니까 이 물건에 이 분필의 가격이 있죠. 이 분필의 가격이 1,000원이다. 왜 1,000원이란 가격이 지불될까? 쓸모가 있으니까. 쓸모가 있잖아요. 쓰잖아요. 쓸모가 있잖아요. 쓸모. 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있는 거라고. 이 말은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다는 소리야. 그 어떤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높아진다. 뜻이요. 그러면 가치를 쓸모를 화폐액으로 돈으로 표시한 게 보다 가격이라는 소리야.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있는 요 내용이 중요하지 지금 설명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요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가치와 가격은 비례관계 있다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건 잘 이해가 안 돼. 이거 안 되는데 요 반대로 이해가 잘 돼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가격은요? 높아진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 영어로? 그렇지, 인플레이션이지. 이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고 해. 예?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물건의 가격이 높아진다. 그럼 뭘 기억하시냐면 돈의 가치.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간다는 거야.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나온 적 있지만 잘 나오지 않아 사실은. 요 표가 중요하고. 자, 요거 한 3번 나왔는데 잘 들으세요. 요게 지금 설명할 건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일치한다고. 경제 이론은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게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오신 분하고 이제 올해 1월 달에 오신 분은 2달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의 결혼 실력 차이가 있지만 7월 달, 8월 달 되잖아요. 그럼 비슷해져요. 비슷해요. 자, 그게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장기적으로 일치하는데 11월 달 오신 분하고 지금 오신 분은 아니 1월 달 오신 분하고 3월 달 오신 분하고 8월 달 돼서 이제 점수가 일치하는데 8월 달에서 40점 일치하고 곤란해지는 거야. 60점 일치하지. 장기적으로 뭐 한다? 일치한다. 같아진다 하면 돼. 그럼 된다고. 자, 이 논리인데 이 논리를 물어보잖아. 그냥 이렇게 한다고.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괴리된다.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면 끝난다고. 왜 그렇게 된가 제가 여기 설명해놨잖아. 요걸 내는 게 아니라고. 요걸 내는 게 아니고 요건 제가 설명하는 거고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괴리되고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거 3번 냈고 요즘 잘 내우지 않으니까.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이제 볼게요. 선생님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하지 말고 단기, 괴리, 장기, 일치. 여러분들 앞머리 따서 잘하잖아. 단괴, 장일. 뭔 말이 안 돼. 안 되니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일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봅시다.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 금단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좀 펼치지 말고 안쪽으로 가봅시다.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여러분들, 아파트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지. 아파트 쓸모는 그대로 있어. 쓸모가 가치라고. 쓸모는 그대로 있는데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져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공급은.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 증가죠. 근데 단기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단기라겠으니까. 공급 증가는 장기만 나오는 거야. 장기. 그럼 단기만 보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단기에서는 가격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게 장기가 돼서 장기. 그럼 장기가 되면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공급이 증가 감소. 증가야.
그럼 공급이 적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져. 가격이 떨어져서 가치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반대로. 아파트 수요가 감소해요. 아파트 수요 감소,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가치보다 더 낮아져요, 이게.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켜 감소시켜? 감소.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서 가치하고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논리인데 이 논리가 이해 안 되면 그러면 단기 괴리, 장기 뭐요? 일치. 네, 됐어. 이거. 이 한면에서는 이 표 가치와 가격 비교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 가치가 있고 가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형성 원리를 볼 거예요. 자, 이거 이제 공부 방법. 여기 보면 제가 파노라마처럼 가치 형성률이 있고 가치 발생률이 있고 수요 공급 나오고 그다음에 요약 정지변은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여기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어. 가격이 지불되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한 거야. 근데 여러분 파노라처럼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봐요. 가치 발생률이란 게 있는데 얘는 24회 이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출제 비중은 거의 높지 않다는 거야. 10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그럼 가치 형성률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 형성률이 여기죠. 요거. 요즘은 요것만 내 요것만. 여기까지만 낸다고. 여기까지만. 이게 감정평가라는 규칙의 내용이에요. 여기 내고 요 구분해 보면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고. 요건 이제 일찍이라 하는데 요 부분은 20년 전에는 별표 5개짜리였어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럼 20년 전에 별표 5개란 말은 지금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화면에서 최근에 시험 나왔던 거 요것만 가치 형성률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걸로 딱 끝난다. 여기까지만 된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최근 10년 동안 거의 내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부동산에 있으면 이 부동산이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지불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가치 발생요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이 가치가 있으려면 쓸모가 있으려면 효용이 있어야 돼. 효용이 쓸모야 쓸모. 효용이 쓸모 유용성이라고. 그러면 효용이 없다. 이게 효용이 없다. 그러면 가격이 지불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가치 발생 요인은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어서 쓸모가 있어서 가격이 지불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효용만 있다고 해서 가격이 지불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건물이 효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주고 살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돈 주고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지불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돈 주고 살 사람이 이거라고. 유효수요. 유효수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 이게 유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쓸모가 있어서 가격이 지불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걸 가치 발생률이라고 해요. 요 세 가지가 가치 발생률의 본질이야, 본질. 요 네 번째 이전성은 이제 최근에 포함시킨다고. 효용이 있어야 돼.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이거 유용성이야. 아무리 쓸모가 있다 하더라도 지천에 널려 있으면 가격이 지불되잖아요.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다 죽어. 그죠? 그럼 공기는 효용이 있어요, 없어요? 공기 효용, 쓸모 있잖아요. 공기 없으면 다 죽는다니까 우리가.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국어가 안 되는데 뭔 공부야? 부동산의 개론은 다음 주부터 국어책 하나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국어 공부하고 그다음에 개론 공부 3시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국어가 안 되잖아 지금.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쓸모가 있습니다. 쓸모가 있어요. 그러면 쓸모가 있다 해서 무조건 가격이 지불된 게 아니라고. 자, 공기로 와서 그러면 공기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쓸모 있다고. 공기 없으면 다 죽으니까. 근데 공기를 흡입하면 돈 내요, 안 내요? 왜 안 낼까요? 그렇지, 많으니까. 그냥 만들어주고 스스로 만들어주고 많으니까. 그럼 30년 전에 우리가 물을 사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사 먹었어요. 30년 전에 이거 지나가다가 그냥 길거리 물 여기서 막 마셨다고. 저도 30년 전이면 저기 10살 때 수업하는데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데 10살 때 저 초등학교 때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 마셨다고. 응? 물 먹고 났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막.
응? 뭐요? 개구리도 있고 막 그런다고. 얼챙이도. 그래도 물 아셨다고. 그래도 아무 이상 없이 컸잖아,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물 사 먹잖아요. 그죠? 왜 물 사 먹어요? 깨끗한 물이 희소해졌으니까 그래요. 그럼 깨끗한 물이 예전에 흔했잖아요. 이랬는데 그때는 돈 안 냈다고. 깨끗한 물이 희소해지니까 돈을 내고 사 먹는다고. 공기가 계속 희소해진다 이거야. 희소해진다. 그럼 마트 가서 공기를 사야 돼. 그럼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공기가 없잖아요. 그럼 마스크 쓰죠. 돈 내고 산소 마스크.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쓸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지불되는 게 아니라고. 희소해야 돼. 희소.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뭐가요? 그렇죠. 희소 때문에 그런다. 비싼 거.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다이아몬드가 무슨 우리에게 어떤 엄청나게 효용을 준다. 그게 아니라고. 희소하니까 비싼 거라고. 희소하니까. 그러면 이 희소성은 인간의 수요하고 공급 중에서 이 인간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거라고. 그래야만이 가격 지불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깨끗한 물은 사 먹는 이유는 깨끗한 물이 공급이 부족이 됐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그러면 효용도 있고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요. 그럼 이 건물이 효용도 있고 상대적 희소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지불되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유효수야. 살 의사와 지불 능력. 요 세 가지, 효상유, 요 세 가지가 같이 발생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으로 오면 이것도 있어야 돼요. 이전성. 이 건물이 효용이 있어요. 상대적 희소예요. 돈 주고 살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건물 소유자인데 여러분이 이제 돈 주고 사겠다고 왔어요. 이거에 20억짜리야. 20억 가져온 거야. 그건 저한테 파라 그래. 제가 판다고 하는데 뭐라 하냐면 근데 제가 팔기는 파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 해버린 거야. 그럼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그래서 이전성이 있어야 돼. 소유권 이전된다는 소리야. 이걸 포함시킨다고. 원래 가치 발생률은 효상유인데 이전성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24회 때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24회 때 내고 안 내는데 가치 발생률은 효상유가 있는데 이전성을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OX? 오. 원래는 이 세 가지였다고. 이 세 가지였는데 요 이전성을 포함하자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야. 근데 학자의 주장에서 이제는 그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러면 효상유 여기까지가 가치 발생률인데 요즘은 효상유이 여기까지. 그럼 요 이전성을 이제 물어본다고. 아마 여기 시험에 나오면 그럼 이전성이 초점을 맞춰서 시험에 출제하셨어요. 그럼 이전성은 권리관계 이전성입니까? 물리적 이전성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부동산은 물리적 이전성이 뭐가 물리적 이전성이냐면 내가 여기 섰다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이걸 물리적 이전성이라고 한다고. 그럼 물리적 이전성은 검단에 있는 아파트가 내일 서울 영등포로 가버린 거. 이게 물리적 이전성이야. 그 부동산은 물리적 이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치 발생률 중에서 요 이전성은 물리적 이전성입니까? 소유권 이전돼야 돼. 소유권, 권리 이전성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정리해봐요. 가치 발생률은 효용,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이게 세 가지 있는데 여기에 이전성을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그럼 이전성은 물리적 이전성을 의미한 게 아니라 소유권이 넘어가야 된다. 권리가 넘어가야 된다. 권리 이전성을 말한다. OX? O.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가치 발생률 중에서 이전성이란 법적, 경제적 이전성을 말한다. OX? X. 법적 이전성. 법적, 경제적이 아니라고. 그럼 이전성은 법적 이전성과 물리적 이전성을 의미한다. OX? X. 법적 이전성, 권리관계 이전성.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그럼 요 세 가지가, 요 네 가지가 전부 다 있어야만이 같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될까? 전부 다. 요 쓸모는 있어요. 근데 희소하지 않다. 돈 주고 살 사람이 없다. 그럼 같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요 전부 다 있어야만이 가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가치 발생률 끝났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효용이 쓸모인데, 그러면 쓸모는 주거용 부동산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에 따라서 쓸모가 달라져요. 그럼 이게 상업용이다. 그럼 상업용 부동산의 쓸모는 수익성이야, 수익성. 상업용 부동산의 쓸모가 수익성이야. 어떤 상업용 부동산이 수익성이 없어요. 쾌적하고 편리만 해요. 그럼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주거용 부동산의 쓸모는 주거용 부동산의 효용은 수익성이겠습니까? 편리성이겠습니까? 편리성, 쾌적성이에요. 편리성, 쾌적성. 이렇게 된다고. 그럼 공업용 부동산은 효용이 쓸모가 뭐가 될까?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이거 이제 쾌적성이 되는 거고. 쾌적성.
이거 외우지 마세요. 형상성. 그럼 이거 하는 거예요. 봐봐요. 효용 쓸모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각각 약간 달리 분다는 거야. 그럼 주거용 부산의 쓸모는 쾌적성, 편의성이 되고 상업용은 수익성이 되고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 가치 발생률 끝냈어요. 이 가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어. 가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가치 형성률이라고 해요. 그럼 가치 형성률이 뭐냐? 대상 물건의 이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데, 그래서 이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럼 이 가치 형성 요인은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와. 요거는 여기에 감정 평가하는 규칙이 나온 거예요. 감정 평가하는 규칙. 감정 평가하는 규칙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감정 평가하는 규칙 보면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부분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한다고. 최근에 포인트는 요 경제적 가치. 시장 가치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 틀리면 경제적 가치.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해 볼 건데, 자, 이거는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웠네.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인천 검단입니다. 여기가 이제 검단이고, 자, 검단에 이 부동산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치 형성률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의 이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그런데 일반 요인이 있고 지역 요인이 있고 개별 요인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반 요인이라고 하고, 인천 검단이라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역 요인이라고 하고, 이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개별 요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역 요인, 일반 요인, 개별 요인 뜻을 설명했는데 그걸 내지 않아요. 지역 요인이 뭐냐, 일반 요인이 뭐냐, 무슨 뜻이냐, 그거 절대 내지 않는다고. 그럼 이제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요 일반 요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된다고. 그게 일반 요인이야. 그럼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럼 인구 감소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친다고. 미쳐버려. 미친단 말이야. 그게 일반적 요인이야. 일반적.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야.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면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가 작년에 자동차 팔았던 것보다 수출했던 것보다 올해 2배로 증가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2배로 더 증가시켜 판다고.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엄청나게 호황이죠. 그럼 우리 국민의 소득은 높아지고 낮아질까? 높아지겠지.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럼 고용 증가, 소득 증가, 물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 요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일반적 요인을 한다고. 근데 이 일반적 요인을 굳이 나누면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면 사회적 요인은 우리나라 사회 현상이 바뀌면 그러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쳐요, 미쳐? 미쳐요. 그러면 사회적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구야, 인구. 그럼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면 아파트 평수가 큰 게 가격이 높아질까? 작은 게,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요인은 사회 현상이 바뀌는 거야. 그럼 20년 전에는 별표 5개 있다고. 어떻게 5개 있냐면 20년 전이라고 했어요. 다음 중 사회적 요인인 것은, 다음 중 경제적 요인인 것은, 다음 중 행정적 요인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근데 요즘 그런 거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럼 봐봐요. 자, 인구 변화는 사회적 요인입니까? 행정적입니까? 사회적. 사회적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나라 고용, 물가, 실업, 이자율이 변동했다. 그럼 무슨 요인? 경제적. 그러니까 경제 용어가 나오면 경제적이야. 자, 그러면 종부세가 폐지됐다.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됐다. 취득세를 낮췄다. 양도소득세를 낮췄다.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이렇게 되면 무슨 요인입니까? 행정적. 그럼 된다고. 그 내전에 이걸 암기상으로 물어봤다고. 다음 중 행정적 요인인 것은, 다음 중 경제적 요인인 것은 있다고. 요즘 그렇게 내지 않으니까 볼 필요 없어. 느낌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 인천의 검단까지 오는 교통체계가 개선됐어요. 여기 검단 사거리역이 환승역이죠. 환승역. 그러면 검단 사거리가 환승역이 되면 이 검단 일대에 있는 분산의 가격에 영향 미쳐 안 미쳐요? 미치죠. 그 미치면 이 중에서 어딜까요? 경제죠. 교통체계는 경제죠. 교통체계.
교통 체계가 변화했다. 저게 경제적. 천안까지 지하철 가죠. 평택까지 지하철 가죠. 천안, 평택까지 지하철 안 간다 해봐요. 그럼 천안에 평택에 부동산 가격이 20% 이상 떨어져야 돼요. 그 교통체계가 개선되면서 가격이 변했다는 소리야. 그 교통체계의 변화. 그럼 무슨 요인? 경제적. 자, 세금제도가 바뀌었어요. 세금제도. 세금제도. 세제라고 해요. 세제. 세제. 세금제도. 세제. 그럼 세금제도가 바뀌었다. 무슨 요인? 그렇지. 그럼 된 거야. 그렇지? 959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다 끝난 거야, 이제. 그럼 이제 하나 더. 그럼 이거 가치 형성 요인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 그럼 봐요. 자, 이거 이제 지우고 우리 검단에 있는 이 건물이 어떻게 가격이 된가 볼까요? 어떻게 가치가 나오고 가격이 된가? 그럼 이제 요 가치 발생률이 있고 가치 형성이 있고 요 가치 발생률이 결국은 시장의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 예? 자, 이게 공급, 이게 수요인데 여기 하나씩 공부했어요. 그걸로 끝나면 돼. 파노라마처럼 할 필요 없는데 논리가 그렇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가 균형이고 균형 가격이 우리 검단의 아파트 가격이 뭐 1억이었다 이렇게 결정돼서 이렇게 거량이 100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검단의 인구가 증가해요. 그럼 인구가 증가하면 그러면 인구 증가는 우리 검단만 인구 증가해요. 그 검단만 인구 증가했다. 그럼 일반적 요인입니까? 지역 요인입니까? 지역 요인이에요. 지역 요인. 지역 요인 중에서 인구 증가는 사회적 요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요인이 있고 인천의 사회적 요인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인구 증가했다? 그럼 사회적 요인인데 우리 검단의 인구만 증가했다. 그럼 지역 요인이면서 사회적 요인이라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다른 지역은 다 불황인데 검단만 호황이다. 그러면 그것도 지역 요인이고 경제적. 지역의 경제적 요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단의 인구가 증가해요. 그럼 이 인구가 증가하면 사회적 요인이 바뀐 거야. 지역의 사회적 요인. 그럼 이 인구 증가는 사회적 요인, 가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럼 미치는데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유효 수요.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그럼 유효 수요는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인구가 증가하면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수 우추이동화 가격이 올라간다 배웠잖아요. 그거 하는 거야, 그거. 그럼 이걸 이제 수요 공급에서 배웠던 게 이제 감정평가 부분 오면 그럼 인구 증가는 어느 지역의 인구 증가는 그 지역의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이고 지역 요인 중에서 사회적 요인이고 그럼 인구 증가가 일어나면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한 거고 이게 가치 발생 요인 유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유효수요는 수요 공급을 하면 수요가 증가한 거고 그럼 수요 공급은 어디로 가요? 우측 이동. T1이 T2가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 2점. 가격은 올라가고 거량은 증가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가 형성되고 가격이 결정되고 변동한다.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의 형성 원리인데 논리가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할 필요 없이 따로 하면 돼. 자, 그럼 가치 형성이 나왔습니다. 가치 형성이 일찍이가 중요합니까?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가치 발생률은 효, 상, 유, 인데 이전성이 가장 중요. 이전성은 물리적 개념입니까? 법적 개념이다. 법적 개념이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면 아무리 쓸모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지불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자, 됐어요.